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남 지역에 900여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추경 예산 분석 결과 청년 일자리와 희망근로 지원 등 일자리 분야에서 120억 원, 대형 요트 개발과 항만시설 유지 보수 등에 85억 원, 남해안 철도 건설과 관광산업 융자 지원에 각각 100억 원 등 모두 9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예산 확보로 각 시군의 실질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 이상 오르면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향한 움직임도 쟁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이견이 커지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 이와 관련해 해당 소위의 이정미 의원은 산입 범위는 노사정 대화체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우선 23일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혀 이날 의견차가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와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다고 보고 국회 논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의 선거사무소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며 집권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이러한 것들을 경고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후보들 입장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을 전국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8일. 남북관계 등 주요 현안에 가려졌던 최저임금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책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 여당 예비후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원년을 선포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여당 후보들의 동반 당선으로 정책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도 어제 화개장터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와 만나 가칭 동서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광역경제권 구축으로 상생발전의 틀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적 거대 이슈에 가려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한편에서는 20대 청년 후보자와 현직 어촌 계장 등 각계 호남권의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수능시험 폐지를 골자로 교육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와 장서궁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등 3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입시경쟁교육으로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겠다며 이를 위해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입 자격고사 체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친환경 급식 실시와 교직원들의 고용 안정 보장 등 공동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적 거대 이슈에 가려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한편에서는 20대 청년 후보자와 현직 어촌 계장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다양한 후보들이 시민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표밭을 닦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민주당 시의원 후보 낙점을 받은 올해 28살의 박종호 후보. 짧은 기자 생활을 접고 정치 일선에 뛰어든 지 이제 겨우 넉 달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선거구 안팎의 젊은 층과 꾸준히 소통하며 청년층을 대표한다는 소명을 되새깁니다. 일과 여가 활동이 균형을 이루는 젊은 도시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열정을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때묻지 않고 그다음에 추진력 있게 어떠한 사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 젊은 패기가
저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어민의 큰아들을 구호로 내건 현직 어촌계장 김영철 후보는 항상 지게찜을 지고 선거구를 누빕니다. 쌀가마니에 담긴 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자신의 공약. 무겁지만 꼭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6년 전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경험한 1년여의 시의원 생활을 통해 농어민을 대변할 목소리가 의회 내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어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여수시 의회도 26명 의원 중에 농어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풀뿌리 주민자치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이 충분히 섞여들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줄 대표자들은 누구인지 철저하게 따지고 살펴 유권자로서 최선의 선택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500만 원과 150만 원, 그리고 0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등 각 정당의 전남도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에게 받은 심사비 액수입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가장 큰 돈을 받았는데 갑질 정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공모한 6.13 지방선거에 광역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는 2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에는 66명이 몰렸습니다. 민주당이 이들 후보에게 받은 심사비는 광역은 500만 원, 기초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광역 150만 원, 기초 100만 원을 받았고 민주평화당은 광역 200만 원과 기초 100만 원, 그리고 정의당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심사비의 50%를 감면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이 같은 비례대표 후보 심사비는 다른 야당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 민주당이 2014년 지방선거 때 받았던 광역 300만 원보다 무려 66%나 올려받은 것입니다. 그 당비 1,000원, 2,000원 그 우승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당비도 어마어마하게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민주당 그 당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광주 전남일 텐데 심사비도 그렇게 많이 받으면 되겠어요. 민주당이 서민 보호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외치며 만든 을지로위원회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대목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중앙당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며 특별 당비로 귀속되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히 노인과 장애인, 지역 전문가 등을 한꺼번에 섞은 비례대표 2번 순위 경선에서 낙선한 7명의 후보들은 경선 들러리를 섰다며 심사비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고 그걸 장애자들 노인들이 뭔 돈이 550만 원 더 등록금 받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당에서. 민주당 전남도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후보 86명에게 받은 돈은 줄잡아 3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정의당 노영태 전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지역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예비후보는 어제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최근 20대 부채 규모가 급증하는 등 청년들의 희망이 꺾었다며 공공기관 기회균형 채용제와 청년 고용 할당제, 청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전남도당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 2차 공천을 마무리하고 선거구를 중심으로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동안 널리 알려졌던 건 5.18 당시 미국이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미국의 책임론이었는데요. 집단 발포 직후 중국 측 움직임까지 살펴보면 당시 열강들에 의해 철저하게 고립됐던 광주의 상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이 계엄군의 총에 맞은 광주 시민들의 피로 물든 다음 날, 미국 국무부의 아테 차관보 홀브루크는 중국 대사 차이를 국무부에 부릅니다. 대화의 내용은 중국에게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해달라는 미국 측의 요청이었습니다. 이날은 미국이 광주 상황에 대해 백악관 최고위급 정책 검토회의를 열고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 유혈 진압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나흘 뒤인 5월 26일, 중국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미국이 한국 신군부가 시민을 억압하는 걸 방조했다면서도 미국이 광주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했다며 비판 아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28일, 일본을 방문한 중국 지도자가 북한이 지금의 혼란을 이용해 남한으로 가는 일은 없다고 밝히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에 정점을 찍습니다. 미국이 신군부의 유혈 진압을 지지하는 동시에 중국에도 협조 요청을 했고 중국 역시 미국의 움직임을 사실상 방관하며 북한을 단속하고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데만 신경 쓴 겁니다. 중국조차도 5.18 민중들의 항쟁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고 자기네들의 장기적 목적을 위해서 그 사태가 빨리 수습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러한 당시 열강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최근 전두환 회고록에 등장하기도 하는 북한군 침투설은 국제 역학상으로 볼 때 불가능했다는 점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5.18에서 가장 비극적 장면 중 하나인 전남도청 앞 유혈 사태 뒤 안보와 질서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긴밀히 협조한 열강들의 움직임 아래 광주는 국제적으로도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해중림 조성 사업에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수산생물 서식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함께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총 579헥타르에 대한 적지조사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 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갯녹음 발생 해역의 생태계 복원과 우량해중림 어장 개발로 어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 어업인의 새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병 중에도 기술사 이관왕에 오른 공무원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하수처리과에 근무하는 김찬건 팀장은 지난해 수질관리기술사 합격에 이어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 기술사 국가기술 검정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상하수도 기술사는 최종 합격률이 5%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 보건소가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설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9명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흡연행위 감시, 금연 홍보교육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합니다. 광양시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0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입주할 우선 협상 대상 기업 2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입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용품 공급업체와 비철금속 재수출업체 2곳을 선정하고 입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2개 업체가 입주하면 연간 12,000TEU의 물량이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석가탄신일은 오늘은 낮까지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어제보다는 구름이 끼면서 청명한 하늘 보기는 힘들겠는데요. 그래도 오늘도 공기는 깨끗해서 미세먼지 농도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수도권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까지 확대가 되겠고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 시간 중에는 그치겠습니다. 현재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편이고요. 어제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황사가 발원했고 오늘 추가 발원 가능성도 있어서 기상정보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에 중부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